이번 녹화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고대사 강연을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20세기 사학에서 21세기 사학으로라고 붙여봤습니다. 20세기 사학과 21세기 사학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20세기 사학이 대략 2000년까지, 21세기 사학은 2000년부터인데 2000년에서 2020년 대략입니다. 이 사이에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시대를 건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제3한사의 재조명 시리즈가 출연합니다.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책 3권이 출연해요. 그 다음에 2020년 무렵에 전라도 천년사가 발간됩니다. 저는 전라도 천년사를 20세기 사학을 요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다루는 것은 그 중에서 고대 뿐입니다. 제가 관심 있고 제가 연구하는 고대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삼한사의 재조명이 이 사이에 출연하고 전라도 천년사가 발견됐는데 전라도 천년사가 20세기 사학을 요약한 거고 삼한사의 재조명은 21세기 사학으로 나가는 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사학과 21세기 사학이 고대사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요약했습니다. 자, 20세기 사학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못 읽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같은 경우는 특히 1대 박격업의 거서관부터 16대 흐레이사금 시대까지가 전기고 17대 내물리사금부터 30대 문무왕 시기까지가 그 삼국시대에서 신라사의 후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책을 보면 전기신라 400년을 빼버렸어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해당하는 전기신라 400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후기만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못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읽는 시기가 됐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읽는다는 게 무엇이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다음처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어느 왕 몇 년에 뭐 왕이 사냥을 갔다, 어느 왕 몇 년에 왕이 무슨 잔치를 벌였다, 어느 왕 몇 년에 누가 모반을 했다, 어느 왕 몇 년에 뭐 말갈이 국경을 넘어왔다, 어느 왕 몇 년에 왜가 쳐들어왔다 등등 그런 기록의 연도를 전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와 있는 사건 기록을 쭉 체크함으로써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확성이라는 것은 사건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왕의 아들이 누구고 어느 왕의 동생이 누구고 그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요즘에도 잘 몰라요. 그건 책의 정확성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왕실에서 어떻게 다루고 싶어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건 책의 정확성이 아니에요. 책의 정확성이라는 건 몇 년 몇 월 달에 말갈이 국경을 넘어왔다 하면 실제로 그때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연도를 일단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달까지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우리가 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서기를 못 읽는 시기였어요. 20세기는 특히 뭘 못 읽느냐? 연도를 못 읽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의 그 일본 서기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물이 그 역주 일본 서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그게 20세기까지의 20세기 사학을 대표하는데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역주 일본 서기를 보면 연도를 못 읽어요. 어느 천황 몇 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몇 년인지를 알아야죠. 적어도 몇 년인 줄 알아야 삼국사기라든가 어떤 삼국유사 또는 한중 사료와 비교할 거 아닙니까? 7분이 덤벼들었는데 5세기 전, 5세기 이전입니다. 5세기 중반 이전인데 그 사건 연도를 못 읽어요. 역사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 시간을 못 읽는다면 그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21세기는 일본 서기를 읽는 시기예요. 일본 서기 무슨 천황 나올 때 정확히 그 기록이 몇 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일본 서기를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일본 서기 쓰는 그 방법을 알게 되면은 일본 서기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타 중국에 있는 사서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연도만 일치하는 게 아니고 달까지 쫙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일본 서기를 어떻게 읽느냐를 방법을 알고 일본 서기 읽었을 때 일본 서기 기록이 한중 사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일본 서기를 못 읽었지만 21세기 사학은 일본 서기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사학은 삼국사기와 삼국지 통일연이 불일치했어요. 대표적인 게 한조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지 통일연이 불일치했는데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같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지 통일연이 완전히 일치하는 걸 볼 뿐 아니고 후한서나 삼국지 통일연에 틀린 것을 삼국사기를 가지고 잡아낼 수 있어요. 삼국사기를 가지고 후한서나 삼국지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지 통일연이 일치하는 시기로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가 불일치하는 시기. 20세기에는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가 불일치했어요. 연도도 잘 안 맞고 사건도 안 맞고. 그러나 재책이 출현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가 일치합니다. 일치하게 돼요. 다음 다섯 번째, 20세기 사학은 삼국사기와 그 당대의 특급 사료인 광개토항 비문이 일치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삼국사기와 광개토항 비문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완전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는 문헌 사료와 고고학 사료가 불일치였습니다. 예를 제가 두 개만 들었는데 칠지도, 그 다음에 경주월성이 언제 축적됐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21세기 사료는 어떻습니까? 문헌 사료와 고고학 사료가 완전 일치해요. 그 칠지도에 있는 글자, 어떤 분이 칠지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칠지도의 글자를 딱 써놓고 그걸 해석을 하는데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칠지도가 발굴 안 됐다고 가정하고 실지도에 있는 나오는 글자를 쫙 뽑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글자 이상 쫙 뽑을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경주월성의 축적식인데 이제는 안 맞아요. 20세기에는. 그러나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경주월성이 언제 어떤 사유로 축조가 됐고 언제 어떤 사유로 헐었고 다시 언제 어떤 사유로 재축조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읽지도 못하고 일치하지도 않는 불일치 시대, 21세기는 읽을 수가 있고 일치하는 시대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20세기 사학을 거치지 않고 해방 후에 바로 21세기 사학으로 갈 수는 없었느냐? 저는 갈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 역사학은 한 번에 그렇게 뛰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세기 역사학은 어떤 사학이었냐면 일본인 학자들이 만들어준 것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고대사 분야는. 그 다음에 그 역사학의 발전은 고통 없이 다음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단계를 순서적으로 바꿔가는 것이지 해방 후에 20세기 역사 불일치의 시대, 못 읽는 시대를 건너뛰어서 21세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학은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복 이후 반세기에 걸친 20세기 역사학은 21세기 역사학의 출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그런 시기적인 고통의 시기가 없이는 21세기가 안 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고통을 거쳐서 마침내 21세기 역사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다음처럼 생각합니다.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역사학들이 출현하여 21세기 역사학을 이끌어갈 것이다. 제가 그 역주 일본서기, 동북아재단의 역주 일본서기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전라도 전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여기 집필진도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책도 책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역사책 책이에요. 책은 결국은 독해력,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독해력과 문해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서기 연도 같은 것도 토키력 문해력만 있으면 5세기 이전 일본서기 연도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제 책에 이미 부록에 다 있습니다. 그럼 21세기 역사학에 적응하는 역사학도는 생존할 것이고, 저는 젊은 역사학도는 새로운 역사학에 다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역사학도는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기존에 너무 많은 걸 쌓아놓으신 역사학도는 아마 적응을 못할 거예요. 이분은 역사학 전면에서 곧 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 역사학은 20세기 역사학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20세기 역사학을 거치지 않고 21세기 못 갑니다. 그 시기를 건넜기 때문에 21세기로 가는 겁니다. 21세기 역사학은 그럼 무엇이냐? 20세기 역사학의 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